거래가 이제 많아지면 증권사에서 모바일로 주식 거래하는 분들이 가끔 트러블이 생기죠. 그런데 이것을 막을 어떤 기술이 있다고 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또 투자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다고 하는데 들어보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기다렸습니다, 소장님. 네. 네, 그렇게 시크하게 또 인사하실 겁니까? 제가 텐션을 높이지 못해서 네, 어제 반갑게 맞이해드리지 못하겠어요. 근데 어제 텐션을 높이셔서 막판에 결국 또 어제 얘기했던 주식은 왜 신 소장님 얘기하시면 당일날 뭐 이렇게 급등을 해버리는 건지 참. 네, 그렇죠? 네. 신체적인 문제가 있는 가운데 그래도 뇌는 살아가지고 살아있는 뇌로 짜냈는데 네. 어제 또 본의 아니게 바로 왜 이렇게 날아가는지 어제 얘기해 주신 종목이 참 신기할 따름입니다. 뭐였죠? 어제 얘기해 주셨던 저기 뭐야 대표주가 EV6 그 원래 모바일에서는 이렇게 3D로 돌려볼 수 있거든요. TR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돌려보면서 제가 그 하나하나씩 그 찍어드리려고 했는데 이 컴퓨터에서는 게임이 진행이 돼버리더라고요. 네, 그랬었죠. 그래서 제가 요소를 선택한다는 게 뭐였냐면 그 처음에 뭐 선택하는 거 있어요. 뭐 당신은 모험적인 사람입니까? 뭐 당신은 뭐 여가를 즐기십니까? 그 답변에 대답을 하면 각자 대답한 대로 맞춰서 그 성향에 모델을 맞춰서. 추천해줘요. 근데 네. 저는 이제 GT 모델이 걸렸어요. GT가 최상급 라인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로 게임을 하면서 뭐 거기 새로운 아이템들 네. 얻어보면서 EV6의 어떤 새로운 기술들을 경험해보는 그런 소비자들 했었죠. 해보라고 하는 게임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냥 하나씩 짚어드린 건데 그러니까 종목이 어제 금호 타이어 금호 타이어 금호 타이어가 무슨 막 미친 듯이 가더라고요. 네, 미친 듯이 가고 결국 나중에 중소형주인 트루인도 나중에 결국 올라가지고 트루인도 얘기를 하셨죠. 장중에 10%인가? 네, 8% 가장 8% 최선호 가까이 하신다고 끝나고 말씀하셨던 그리고 종목까지 뭐 SL은 올랐습니다. 그냥 장 초반부터 날아가 버렸고 그렇습니다. 자, 신 소장의 시그널은 정말 오늘 그래서- 투자로 엄청난 시그널을 주고 계시는데 그래서 오늘은 뭘 봅니까? 그래서 목은 죽어 있는데 뇌는 살아 있으니까 어쨌든 그리고 그 살아있는 뇌의 온기가 주식시장으로 뇌로 그냥- 바로바로 뇌로 이어지고 그냥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 주식 거래 대금이 증가하면서 그 증권사 시스템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왜 뭐 그런 건가요? 난리더라고요. 지금 네. 이게 뭐 웬만한 거래 대금이 아니라 그런 것 같아요. 증권사가 예측을 못했는가, 아니면은 뭐 준비가 소홀했다고 뭐 욕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왜 뭐 했냐고 그동안 번 돈 가지고 뭐 했냐고 시스템 투자 안 하고 네. 서버 증설 안 하고 네. 그 SK 바이오사이언스 있었잖아요. 요즘에 공모주 청약 네. 워낙 열풍 부니까 네. 그날 미래에셋증권 MTS 마비됐잖아요. 네. 왜냐면 그 공모주 청약은 첫날에 그 따상을 가서 잠겨버리면 좋은데 안 잠겨버리고 만약 급락해버리면은 그때 안 팔면 이제 그냥 와, 거의 손해를- 평생 물린다고 물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뭐죠? 왜 하이브는 얘기 안 하냐고 했을 그쵸. 때 처음에 왜 안 했냐면 그러니까 하이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공모주에 거품이 많이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때 예를 든 게 그거였잖아요. 내 아들 딸을 키웠는데 프로에 데뷔시킬 때 구단 관계자들이나 뭐 이럴 때 계약금을 많이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님은. 그럼 예를 들어 학폭이 있었다고 해도 부모님은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숨겨버려요. 그러면 구단 스카우팅 리포트에 학폭은 안 적히겠죠. 그러다가 이제 실력은 뛰어나니까 억대 계약금을 주고 계약을 했어요. 실제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지금. 누군지 거론 안 하겠지만. 프로야구에 데뷔를 했는데 데뷔도 못하고 지금 뭐 거의 시즌 절반 경기 정지당하신 선수가 있어요. 학폭이 갑자기 터져가지고. 요즘 학폭이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면 기업도 막 그런 하자를 숨기고 IR 자료에는 아니 누가 공모 데뷔를 하는데 누가 거기다 나쁜 얘기를 써놔요, 누가?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데뷔하는데 누가 거기다 나쁜 얘기를 써놓냐고요. 장밋빛 전망만 써놓죠. 좋은 자료만 써놓고. 그러니까 최대한 공모 그 가격을 높이 받아야죠, 몸값을. 그러니까 단점을 다 숨긴다는 거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굉장히 그 여론에 좋은 뭐 떠받침을 받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높은 공모가로 데뷔를 하게 돼요. 주식 투자랑 비슷하네요. 좋은 것만 얘기하고 네, 리스크는 쏙 빼놓고. 그리고 공모가 데뷔를 했는데 네. 만약에 시장이 그만큼 받아들이기가 힘든 가격이라든가 이러면 급락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제가 데뷔할 때 거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좀 다른 얘기인데 어쨌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떨어졌잖아요. 네. 지금 네. 어떻게 됐나요? SK 바이오사이언스 지금 조금 올라왔네요. 3개월 올라왔는데 19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어떻게 시작하신지 아시죠, 이제? 네. 공모 가격에서 네. 마이너스 50 아니면 플러스 200으로 시초가가 결정된 다음에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다시 30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거기서 19만 원에 시작을 했는데 그날 종가가 12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날 미래에셋 MTS가 네. MTS요, 모바일 트레이딩 네, 시스템. 네, 네. 장 시작 직후부터 오전 10시까지 로그인이 안 돼 버렸어요. 제일 중요한 시간인데 로그인 목표가 안 돼 되면 버렸어요. 이게 뭐 그러니까 이게 매매- 따상이 돼 가지고 그냥 마무리가 됐으면 아, 그냥 조용했을 수도 있어. 솔직히. 다행인데. 솔직히 근데 솔직히 예, 그쵸, 그럴 수 있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걸 욕하면 안 어차피 돼요. 살 왜냐면 수도 없고. 왜냐면 아무도 안 손해를 팔고. 보면 똑똑해진다는 게 네. 욕을 할 게 아니라 예. 손해 보면 다 똑똑해지실 걸요. 누구나 손해 보면 소비자가 똑똑해진다. 이거를 욕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손해 보는데 당연히 똑똑해져야죠, 소비자가. 그러니까 손해를 보니까 더 똑똑해졌는데 그래서 아이고. 로그인 접속 장애가 있었고 네, 그리고 키움증권도 마찬가지예요. 키움증권은 개인 투자자 비중이 가장 높은 증권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해 이런 걸로 오류가 나서 배상을 한 게 57억 352만 원. 업계 최다거든요. 근데 이 수준이 어느 수준이냐면 2019년에 2억이었어요. 2억. 2억 7천만 원. 이 몇 배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러네요. 25배. 네, 25배 가량 는 거예요. 네, 1년 만에. 네. 회사 이익을 훼손하겠군요. 2019년에서 2020년이. 네. 그럼 2021년에는 더 심해지겠죠, 지금. 네. 더 심해질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이런 MTS나 HTS 주문 오류, 예. 지연 이런 문제점들이 예. 지금 대응을 안 하, 더 이상 여기서 만약에 대응을 안 하면 증권사를 그러니까 가는 게 몇 개 없다고 해도 예. 지금 새로 생기고 있어요. 그렇죠. 토스 증권, 예. 카카오페이 증권 네. 이런 것도 생기고 있죠. 기존의 증권사에서 주거래 네. 증권사를 바꾸겠네요. 아무리 키움을 30년 쓰고 그렇죠. 편하고 그럼요. 우대를 많이 받고 있어도 예. 그러니까 솔직히 잘 떠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사람들은 루틴이란 게 있기 아무래도, 때문에 예. 이것도 익숙해진 거를 만약 플랫폼을 바꿨을 때 내 매매에 영향을 미칠까 봐 안 바꾸시는 분이 있어요.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심대한 타격이 오면은 바꿀 수도 있다. 사람들이. 그럼 당연히 1위인 키움증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네, 아이고, 자, 네, 목을 좀 축이시고. 자, 키움증권은 지금 고객들의 그렇다면 이탈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고, 그렇다면 주식도 투자 매력이 직접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좀 이전 같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연결이 가능할 것 같고,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대안은요? 네, 일단 뭐 다우 기술을 얘기하기 위해서 갖고 왔는데 다우 기술. 자, 결론 이제 나왔습니다. 네. 다우 기술. 일단 증권사 주가부터 조금 퍼레이드로 한번 볼까요? 싹싹. 예. 자, 보세요. 지금 나오나요? 네. 상상인 증권. 상상인 증권, 네, 상상인 증권. 쫙 보는 거예요. 현대차 증권. 현대차 증권. 자, 주가 혹시 차트가 있으면 보여주실까요? 아니면 네, 화면 네, 쭉 나오죠?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베스트 이거. 투자증권. 월봉입니다. 다.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 그러니까 어느 수준인가 보세요. 다. 교보증권, 네. 하나투자증권 좀 거의 올라왔죠? 뭐, 네. 대신증권 좀 네. 올라와 있어요. 유아증권, 유안타, 그리고 SK증권 수준이 어떤가 보세요. 한양증권. 자, 오히려 이런 소외된 비대면 계좌 개설도 안 되는 이런 증권사가 더 뜰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한양증권 아까 떴고 온라인 기반의 증권사들의 주가가 더 좋을 수 있다. 비대면 안 하는 데가 좋을 수도 있어요. 지금 부국증권 비대면 안 한다는 게 대면이요? 비대면 계좌 개설이 안 돼요. 안 한양증권 되는. 그러니까 안 직접 돼요. 가야 아예. 해요. 꼭. 비대면 계좌 개설 시스템이 없어요. 한양증권 증권사 직접 가서 가야 돼.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지점도 없어요. 네. 한양증권. 그럼 어떻게 계속 부국증권도 지점도 없어요. 본사 가야 됩니까? 여의도로? 찾아가야 돼. 지방엔 아예 지점이 없어요. 네. 근데 그게 일단 이거 보고 갈게요. 예. 신영증권. 결론으로 신영증권도 비대면 계좌에서 안 돼요. 네. KTB 투자증권. 삼성증권. 그리고 증권사별로도 한번 차트를 돌려보니까 종목별 차별화가 크네요. 한번 돌려볼 필요가 있어요. 네. 키움증권. 자, 키움증권이 가장 역사 신고가긴 합니다. 그렇죠? 증권사들 차이 보셨어요? 다른 증권사들은 뭐 예전에 10년 전에 고가를 돌파를 못했어요. 다. 그렇죠? 2007년도, 8년도 서브프라임 오기 바로 직전까지 고점을 돌파를 다 못했어요. 그렇죠? 유일하게 키움증권만. 그렇죠? 키움증권은 역사적 신고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장을 해왔죠. 네. 성장을 해온 건 사실인데 네. 지금 한양증권이나 부국증권이나 신영증권 이렇게 지점이 없고 비대면이나 이런 데 투자를 안 하는
그런 증권사들이 오르는 게 뭐 이유가 다 설명되진 않겠지만 이런 비대면 기반으로 한 증권사들의 네. 어떤 오류나 실수 예.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예.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다우 기술을 얘기 드린 거는 네. 키움증권이 발표를 했습니다. 네. 올해 말까지 차세대 MTS 개발에 100억 원을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키움증권도 하도 욕을 먹고 네. 너무 지금 그 이용자가 많지만 이 이용자들이 언제든 떠날 수 있다는 것은 자기네가 잘할 거예요. 왜냐하면 키움증권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 처음으로 온라인 증권사로 시작을 해서 나머지 대형 증권사들 거를 싹 다 뺏어오면서 1등하면서 그때부터 굳혔거든요. 그러니까 키움증권이 자기가 그랬듯이 누구에게 또 그 10여 년 전에 키움증권이 했듯이 또 자기도 먹힐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을 느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다우 기술을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자, 다우기술과 키움증권은 무슨 상관관계이기에 키움증권이 MTS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다우기술을 봐야 되는 건가요? 다우 기술이 엄마죠. 키움증권 다우 기술 엄마예요? 위에는 다우 데이터가 있고요. 다우 데이터, 다우 기술, 키움증권. 키움증권의 최대 주주가 다우기술이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다우 기술은 작년에 PER이 3배, PBR이 0.62예요. 상당히 저평가 돼 있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죠. 이런 저평가된 수치가 네. 몇 년 동안 지속이 되면 네. 저평가가 아니라 그냥 그런 적정한 시장의 저가다. 평가가 아닐까. 만년 저가다. 저평가는 만년 유망주는 평생 그러다 은퇴한다. 네. 그냥 저평가가 아니라 저가인 거죠, 그냥. 예. 저평가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네. 이게 그런 효과 같아요. 다우 기술하고 키움증권이 같이 상장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키움증권에 그걸 투영하신 거예요. 그래서 키움증권 주가가 오르니까 굳이 다우 기술을 올릴 필요가 없다 이거죠. 약간 그런 것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올랐어요. 꾸준히. 네. 그래서 비대면 계좌 개설, MTS 생체 인식 기능 이런 것들을 다 다우 기술이 아웃소싱으로 키움증권이 다우 기술의 아웃소싱을 줘요. 그러면 다우 기술에서 개발을 해서 네. 키움증권에 적용을 시키는 거죠. 네. 그리고 2018년에 히어로라는 키움의 영웅 브랜드를 태국에 수출했습니다. 그래서 태국에 HTS나 MTS에 적용되고 있어요. 이거를 15년 동안 로열티를 받는데 러닝 로열티를 받아요. 러닝 로열티. 우리 영화계에서 많이 나오죠. 러닝 100만, 로열티. 200만, 네. 300만, 500만 갈 때마다 러닝 개런티를 더 추가적으로 추가로. 받아요. 네. 이것도 뭐냐면 HTS가 많이 활성화되고 계좌가 많이 트이면 러닝 개런티가 러닝 개런티 형식으로 개런티가 더 받아요. 늘어난다. 예, 그래서 다우 기술이 현지 시스템 구축과 테스트를 전담했다. 예. 그래서 100억 원을 투자해서 예. MTS를 개발한다고 했으니까 예. 다우 기술에 예. 굉장히 좋겠죠. 그 궁금한 것이 왜 갑자기 다우기술이에요? 뭐 굳이 짜맞추자면 지금 코스피가 최고가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거래가 더 늘 것이라는 가정 때문입니까? 이 시점에서 다우기술 봐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사실 또 지금 왜요? 시장에 주도하고 있는 테마들은 뭐 원전이라든가 오늘은 바이오라든가 뭐 어제 말씀하신 자동차 부품주라든가 그런 것인데 살짝 비껴가 있는 이런 테마들을 오늘 보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이유가 네, 뭘까요? 어제도 그랬잖아요. 왜 오늘 자동차냐고. 어제 그냥 자동차 오를 것 같았어요. 얼굴 오르더라고. 네. 네.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 있잖아요. 예. 한글과 컴퓨터도 요즘 많이 오르죠. 한글과 컴퓨터가 네. 다음이랑 네이버랑 음. 유일하게 살아남은 예전에 강남역에 있던 그 테헤란 밸리 아시죠? 거기 있던 건물, 거기 있던 회사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3명의 회사예요. 지금까지 살아남았던 것만 해도 대단하고 어쨌든 한컴은 금거래소 발표 때문에 어제 급등한 예. 걸로 일단 해석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뿐만 아니고요. 네. 한컴이 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한글 그 파일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이제. 네, 네. 드론을 만들고 있어요. 네. 클라우딩 서비스라고 예. 다 바뀌고 있고 같은 맥락이라는 겁니까? 예, 그런 비슷한 뭐냐면 변화하고 있어요. 다우 기술도 숨어 있는데 변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차트가 이런 거예요. 뭐냐면 월봉에서 한번 1월 달에 상승했잖아요. 상승한 다음에 이런 거 상승한 다음에 옆으로 5개월 동안 행보하면서 쉬고 있잖아요. 네. 근데 어디서 쉬고 있냐면 여기서 쉬고 있거든요. 네. 2016년과 2018년의 고점 위에서 요런 것들. 요런 것들이 급등이 나올 확률이 네. 높은 거죠. 네. 급등이 나오면 어디까지냐면 요 정도까지. 이거 어떻게 그런 거냐면 이거는 2007년도랑 2015년도
그냥 고점을 쫙 연결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면 이 채널 상단 35,000원 라인까지도 알겠습니다. 이게 올라도 부담이 없는 게 네. 실적이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 질문 좀 짧게 드리고 싶은데 다우기술 부채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런 부분이 늘 주가의 발목을 잡는 요소가 되진 않겠습니까? 부채요? 부채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부채비 높긴 하네요. 네. 근데 여기 보면은 2020년 3월 달에 영업이익이 219억 나왔던 회사인데 2021년 3월 달에 영업이익이 3,629억이 나왔거든요. 지금 엄청난 영업이익 엄청 성장세를 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10배 이상 예. 늘었습니다. 그런 거와 저평가됐다는 거, 기술적인 모습.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네. 오늘 장이 또 오를지 모르겠으나 시장이 그 거의 이제 최고가를 가고 있잖아요. 최고가를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그런 거예요. 증권주가 갔는데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는데 안 간 게 뭐냐. 그거를 순환매를 찾다가 순환매 끄트머리에 걸리면 그 저평가된 가치의 힘으로 올라가 버려요.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몸 관리 잘하세요. 시청자분들이 엄청 걱정하십니다. 소장님 안 나오시면 어떡하냐고. 네, 지금 약을 엄청 먹고 있는데 네, 알겠습니다. 내일도 안 나면 이제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나으실 겁니다. 자, 몸 관리 잘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소장님.